2026년 6월 11일 박동창의 맨발로 쓰는 아침 편지. 스러시 지난 수천 년 인류의 역사에 맨발 걷기가 근원적인 질병의 예방책 및 치유책으로 처음 등장하다. 가로 2019년 8월 30일자 아침 편지 앵콜입니다. 가로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함양 병곡초등학교에서 항토마당 개장식이 열리고 모레면 70년 전 저의 맨발의 꿈이 발현된 함양 병곡면 소현마을에서 저희 맨발 걷기 국민운동본부 10주년 기념 행사에 대미로 지난 10년의 저희 역사를 담은 타임캡슐을 봉인하여 100년 후 미래의 후손들이 개봉하도록 안치하는 타임캡슐 봉안식과 10주년 기념식수 및 기념비의 제막식이 열리고 이어 오후에는 함양 상림숲에서 맨발의 발원지 함양을 기리는 맨발축제 한마당에 펼쳐지는 또 다른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날입니다. 위와 같은 뜻있는 행사들이 열리는 함양이 어떻게 70년 전 맨발의 발원지가 되었는지, 그리고 지난 수천 년 인류의 역사에 맨발 걷기가 어떻게 근원적인 질병의 예방책 및 치유책으로 처음 등장하게 되었는지, 오늘 내일은 그 배경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저의 어린 시절 6살 때 제 스스로 졸라 시골의 조부모님 밑으로 가서 자랐습니다. 당연히 매일 논두렁을 뛰고 산을 오르내리며 뛰어놀며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시로 날카로운 칼이나 낫에 손가락을 베이고 찢기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오늘과 같은 상처 치료용 연고 등이 있을 리 만무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흙을 한 줌 지어서 피가 나는 상처에 뿌리곤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은 원시적인 치유책이지요. 흙이 치유한다는 사실을 그 당시 어린 나이에 이미 알아차렸던 것일까? 똑같은 자연 치유의 방법이 있었을 것이고, 오랜 체험을 한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제사장 또는 승려들이 원시적이나마 각종 상처와 질병에 대한 응급처치 요령을 익혀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치유케 하였으리라 믿어집니다. 여기서 잠시 지난 인류의 동서양 의학 또는 건강증진법의 역사를 한번 개괄해 봅니다. 선사시대의 의학 가로 의학개론 2006년 4월 10일 이부영 가로의 설명을 보면 질병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병은 생명과 더불어 존재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있다. 왜냐하면 병은 곧 생명 현상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미셸 푸코는 구석기 시대의 의학은 의사 없이도 있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은 환자가 모두 스스로 의사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의술의 시작은 본능적인 행위였을 것이다. 개들도 위가 불편하면 구토를 일으킬 때까지 풀을 먹고 토해내듯이, 또한 원숭이가 가시를 뽑고 피를 먹게 하듯이 인류도 단순한 본능적 행동으로 아픔을 완화시키기 위해 손으로 비비거나 식물을 채취해서 쓰거나 해와 물 등을 이용하여 처치를 하고, 그것이 효과가 있으면 구전되어 치료법을 발전시켜 왔을 것이다라는 것이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약 4,000년 전인 BC 1750년 고대 바벨로니아의 인류 최초의 성문 법전인 하무라비 법전에 이미 의사와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특히 의사의 보수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법전 215장에 큰 수술을 해서 환자를 고치거나 백내장을 수술해서 눈이 나으면 10제겔의 은을 받아도 좋다고 되어 있다.
5제겔은 1년간의 고급 주택 임대료에 해당되며 직공장의 일당은 법전 274장에 의하면 1스럿이 30제겔이었다고 하니 막대한 돈이라 할 수 있다라고 서술하고 있음이 그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지난 3000년 전 중국의 황제 내경도 천일합일서, 음양오행설 등 자연학에 입각한 병리학설을 주로 하고 실제 치료에 대한 기록은 적다. 영춘은 침구와 도인 등 물리요법을 상술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약 2500년 전 현 인류의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는 그의 저서에서 대자연이 바로 의사이다. 대자연은 스스로의 치료법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등 자연 치유에 대한 믿음을 토로하면서 주로 식이요법, 공기욕, 안마 해수욕, 사혈요법, 부항 등의 치료 방법을 사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은 주로 설사, 진정제 등에 사용했으며 약품의 종류도 그리 많지 않았다는군요. 그러나 그 어디에도 맨발 걷기로 건강해질 수 있다거나 치유된다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후 고대의 말기와 중세 시대를 지나 근대 초기까지 의학의 황제로 칭송을 받았던 인물인 약 2000년 전 이집트의 갈레로스는 서양 의학 역사에서 해부학과 생리학, 진단법, 치료법에 이르기까지 의학의 모든 분야에 걸쳐 1000년 이상 오랫동안 큰 영향을 끼쳤으나 그 역시 해부학자로서 위대한 해부학 저서인 해부 방법에 관하여와 인체 각 부위의 유용성 등 2권을 집필하였습니다. 따라서 그에게서도 맨발 걷기에 관한 기록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 이탈리아의 해부학자 모르가그니는 서양 해부 병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며 이탈리아 대학의 해부학 교수로 56년간 재직하면서 많은 나라들의 수많은 의과 대학생들을 가르쳤다 합니다. 그리고 약 350년 전인 1761년 서양 근대 의학을 연 질병의 자리와 원인에 대하여 라는 기념비적 의서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해부학자로 그에게서 맨발 걷기와 같은 자연 치유의 방법을 기대하기는 무리이겠지요. 한편 약 500년 전 조선시대 태의 허준은 1996년 선조의 왕명을 받아 중국과 조선의 저서를 집대성하기 시작한 지 15년 만인 1610년에 그 유명한 동의보감을 펴내었습니다. 동의보감은 내경편, 신체 내부 관련 내용, 가로 6권 가로 외형편, 신체 외부 관련 내용, 가로 4권 가로 잡병편, 신체 관련 아닌 각종 병 이론과 구체적 병 내용, 가로 11권 가로 탕액편, 가장 중요 치료 수단인 약과 약물 관련 내용, 가로 3권 가로 침구편, 또 하나의 치료 수단인 침과 뜸 관련 이론과 실제에 대한 기술, 가로 1권 가로으로 구성되는 동의보감의 주요 특징은 아래의 3가지라 하겠습니다. 첫째, 병났을 때의 치료보다 병을 예방하거나 건강을 추구하는 양생의 정신을 강조하였다. 이 책은 중국에서 별개의 전통으로 내려오던 의학과 양생의 전통을 하나로 합쳐냈다. 병의 치료와 예방, 건강 도모를 같은 수준에서 헤아릴 수 있게 한 것이다. 둘째, 기존 중국과 조선 의학의 핵심을 잘 정리하였다. 허준은 중국의 한나라에서 명나라에 이르는 200여 종의 문헌과 의
방유치, 향약 집성방, 조선 의서를 참고한 내용을 자신의 학식과 경륜에 결합하여 가로 동의보감 가로 안에 녹여내었고 의학의 경전인 영추와 소문의 정신에 따라 의학의 줄기와 가지를 잡고 다양한 학설과 처방을 병의 증상, 진단, 예후, 예방법 등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셋째, 뛰어난 편집 방식이다. 목차 두고는 오늘날 백과사전의 색인 구실을 할 정도로 상세하며 본문의 관련 내용끼리는 상호 참조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참고한 자료의 인용처를 일일이 밝힘으로써 원저작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인용 대목이 갈리는 곳은 영을 쳐서 구별하고 제목과 본문 내용을 큰 활자와 작은 활자를 써서 쉽게 구별하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특징을 경쟁력의 원천으로 삼아 출간 직후부터 동의보감은 조선을 대표하는 의서로 자리 잡았으며 18세기 이후 동의보감은 국제적인 책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로 한국 민족 문화 대백과 또는 한국학중앙연구원 가로 위 서양 의학자들은 주로 해부 병리학을 중심으로 발전하여 왔기 때문에 질병이 생긴 후 그 대증적 치료요법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우리의 동의보감이 병의 치료보다 병을 예방하거나 건강을 추구하는 양생의 정신을 강조하였고 중국의 각종 한의학 서적을 통해 별개의 전통으로 내려왔던 의학과 양생의 전통을 하나로 합쳐냈다고 하지만 중국의 수천년 한의학에서는 물론 우리의 동의보감에서조차 맨발 걷기에 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결국 그동안 수많은 의학자들이 수천 년 동안 인류의 무병장수를 위한 끈질긴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놀랍게도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이 땅 대지를 맨발로 걷는 것만으로도 근원적인 인간의 건강이 예방되고 에너지가 충전되고 각종 질병이 치유된다는 이 놀라운 단순 용이무해 무비용의 건강법을 주목하지는 못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맨발 걷기를 통한 질병 없는 건강 세상의 구축이라는 그 인류사적인 큰 임무가 저의 맨발걷기 국민운동본부와 맨발걷기 숲길 힐링스쿨에 주어졌다 생각하고 있고 그 점을 감사하게 또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를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실천하는 그 중차대한 과업을 위해 내일과 모레의 행사들이 함량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앞으로도 우리의 그러한 중차대한 과업에 여러분들 모두의 헌신과 동참을 바람하지 않습니다. 관련해 박동창의 맨발 강의 172점 맨발 걷기 발언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 국가는 접지권을 입법 마을마다 맨발길을 조성하고 맨발 걷기 통한 국민들의 질병 예방에 총력을 경주하라를 올려드리니 경청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맨발 걷기 숲길 힐링스쿨 네이버 카페의 아침 편지입니다. 스토리 양입니다. 감사합니다.